저도 초기화시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자, 얘부터 먼저 해놓고 다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가서 일반적으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오면 계산서상 수익금액이다라고 하면 1번 매출 눌러서 F4번에 400번 돼 있죠. 얘네들 다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00건들을 다 불러오고 나서 자, 우리가 문제에서 영업외 수익 중에서 부산물 매각이나 작업폐물 매각도 매출로 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으면 쓰는 거고 안 되어 있으면 뭐 잡이익이 있든 뭐가 있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원하는 금액은 이 금액인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에요. 그럼 이 금액에 집어넣을게 작업폐물 부산물 매출을 넣으라는 건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 중에서 잡이익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전액이 다 부산물 매각이 아니죠. 그래서 부산물 매각만 먼저 여기에 썼어요. 자, 그럼 먼저 계산서상의 수익 금액 중에서 이렇게 잡이익이라든지 매출들을 다 불러와서 먼저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에 가서 지금 우리 문제의 장기건설공사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단기건설공사는 특례를 적용하는 게 우리한테는 세부담이 최소화되고 완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건설공사만 여기에 쓸 거예요. 그럼 이 장기건설공사는 자, 도급자가 9억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은 회계 기준이든 세법이든 전부 다 공사비를 기준으로 총공사비에 우리가 지출한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수익 금액을 인식하는 게 둘 다 원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세법이든 회계든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법은 너 공사비 이만큼 썼으면 너는 공사 매출 수익 금액을 이 금액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 총 누적해서. 근데 우리 회사는 누적해서 이 금액만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3억 3천 했으면 참 잘했다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3억 2천만 했기 때문에 공사 수익금 매출액도 1,000만 원 늘어야 되고 그럼 원가가 같은데 매출 수익이 더 높으면 이익도 1,000만 원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세법은 지금 6억 3천에서 5억 400 뺀 돈이 이익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근데 회계장부에는 6억 2천에서 5억 400 뺀 돈을 이익으로 지금 신고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도 1,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무조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연립주택도 같은 원리죠. 자, 그럼 이 연립주택도 이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법인세법은 이만큼 매출로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이거밖에 안 잡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장기건설공사에서는 매출액을 높이는 거는 얘가 공사수익금인 걸 알아서 컴퓨터가 공사수익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식을 해서 우리가 가산조정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3억 5천 느꼈으면 얘는 마이너스 2천이고 얘는 플러스 3,385만 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순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가 2천만 원이고 여기에 3,385만 원으로 이렇게 써줘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순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엔 전부 다 총액으로 각자의 마이너스 차감 가산액 금액으로 맞춰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두 개를 조정을 하면 사실은 작업 진행률의 차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사 기성고 차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사 기송고 차액 지금 첫 번째는 미도 빌딩 거 미도가 자, 방금 1,000만 원 얘는 완성되기 전에 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유보고 이만큼 더 매출이야. 입금산이 공사 기송고 차액 미도다 유보 이렇게 처리할 거고 그리고 또 공사 기송고 차액 이번엔 연립주택 3,385만원 유보 발생 입금산이 공사 기송고 차액 연립 유보다. 자 이렇게 우리 조정은 항상 원칙적으로 각각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그러면 각각 추인해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조정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단기 건설공사가 있는데 단기 건설공사는 우리 회사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으로 하면 그냥 작업 진행률에 의한 걸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례를 적용을 해서 완성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완성하기 전까지는 매출액도 인식 안 하고 매출 원가도 인식 안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회계장부에 완성 기준 한다면 우리는 완성 기준을 법인세법은 수용해 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생각이 똑같으니까 손댈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진행 기준으로 했으니까 내년 완공인데 회사 수입 계산액이 있고 공사비 누적액이 있죠. 매출로 치면 얘가 매출액이고 얘가 매출 원가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내년에 전부 다 한 번에 완성됐을 때 인식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취소를 할 거죠. 자, 그럼 방금 제가 전부 다 취소한다는 거는 이익 이야기인 거고 우리 매출 수익 금액에서는 지금 매출액에서 공사 수익금은 세법은 올해 말고 내년에 전에 회사는 올해 2억 8천만 원을 그래서 특례에 의해서 지금 얘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럼 얘는 뭐 당연히 수익금액 조정 예산에는 반영될 거니까 다 한 번에 처리를 하고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게 되면 얘는 단기 건설 공사 특례에 의한 게 지금 2억 8천만 원을 취소를 하는데 자 얘는 올해 매출로 안 볼 거야. 입금 불산이 단기 건설 공사 특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소득 처분이 유보인 이유는 내년 완공되었을 때 전부 다 매출로 인식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추인될 거니까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럼 2억 8천의 매출 아니야만 취소하게 되면 이익이 2억 8천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익을 2억 8천 인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 원가도 같이 없애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대응 원가가 단기 건설 공사 원가 특례다라고 쓰고 얘가 2억 3,800만 원이라고 장부에서 누적 공사비로 쓴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올해 비용이 아니고 내년의 비용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얘는 송금 불산이 단기 건설 공사 원가 특례에 의한 게 유보다 이렇게 처리해서 자, 얘 둘이 차이 금액인 4,200만 원의 이익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교재에서 할부 판매가 있었는데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는 그냥 인도 기준의 전액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전액 다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예외를 둘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회계도 똑같고 세법도 똑같기 때문에 전액을 매출액과 매출 원가로 인식하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장기 할부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도 시점에 전부 다 인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인세법도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부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들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 올해 받기로 한 금액만 우리는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도 장기 할부 매출이 올해 회수하기로 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죠. 6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네 번만 올해 회수기일이 있었고 그 회수기일에 500만 원씩 하면은 우리 2천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만 인식하면 되는 건데 회사는 5천만 원을 전액을 다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천만 원만 인식하면 되니까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매출 원가도 1600만 원만 인식하면 되죠. 4번. 지금 400만 원짜리가 지금 얘 계산을 하면 400만 원씩 10번이니까 얘는 1600만 원만 인식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000만 원, 얘는 2400만 원 취소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먼저 방금 이익 이야기한 거고 매출액은 우리 제품 매출이었고 세법에서는 2천만 원 인식하면 된다. 회사는 5천만 원 전액을 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줄이라는 거죠.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우리는 장기 할부 매출에 대한 3천만 원을 우리는 유보 발생으로 두고 자, 얘는 올해 매출 아니야. 3천만 원은 입금 불산입 장기 할부 매출 유보 처리를 하고 다음 대응 원가도 취소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장기 할부 매출 원가 2,400만 원도 유보 발생. 얘는 비용 아니야. 송금 불산입 장기 할부 매출 원가 특례에 의한 거다. 유보 이렇게 조정을 해둘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회계장부에 전액 매출액을 인식을 했는데 매출 원가를 만약에 하나도 인식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매출 원가를 하나도 인식을 안 했다면 그렇죠. 만약에 매출 원가를 하나도 인식 안 했다면 올해 발생한 매출 원가만큼 1600만 원만큼 오히려 차감 조정을 해서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은 4천만 원 했기 때문에 2,400만 원 취소한 건데 하나도 안 했다면 1,600만 원을 거꾸로 송금 산입시킬 거예요. 얘는 추정 경비가 아니고 실제로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처리 안 한 거야. 내가 진짜 번 거는 뭐 600만 원이야, 400만 원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제품 재고액 중 갑제품은 타인에게 위탁 판매한다. 뭐 적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정말 제 말대로 연말에 팔았는데 장부에 안 쓴 게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 시속 매출이든 위탁 매출이든 전부 다 올해 인도를 하게 되면 아니면 구매 의사 표시 받게 되면 올해 판 거예요. 그런데 장부에 얘를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이 누락된 거를 전부 다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만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당연히 이 서식의 목적은 매출액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정 이것 때문에 이익이 변화가 있다면 세무조정할 건데 세무조정할 때는 그 이익의 차이만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다 손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얘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가 아직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에 800만 원만큼 위탁 매출 누락한 게 있고 이 위탁 매출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자주 나와서 그냥 F 4번에 있어서 저도 위탁 매출은 얘를 써요. 왜냐하면 위자만 쓰면 얘 하나가 나오니까 편해서 주로 얘를 써요. 그렇다고 금액은 그냥 안 들어오는데 빼먹었네요. 자, 그럼 자 지금 위탁 매출 누락한 거는 이번에 매출액도 증가시켜야 되고 매출 원가도 우린 여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쓰는데 만약에 우리가 회수가 됐다고 보면 자 지금 우리 아래쪽은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 누락 가산 조정에 1,000만 원 그리고 차감 조정에 800만 원 들어와 있죠. 금액이.
근데 이번에 전기에 이렇게 한 거를 올해 취소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 마이너스 8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이 조정 등록에는 금액이 반대로 매출 과대, 왜냐하면 올해 이제 판 거 아닌데 올해 회계 처리한 거잖아. 전년도에 팔아서 이미 세금 냈는데. 그래서 차감 조정에 1,000만 원이 올라오고 그리고 가산 조정에 80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세무 조정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순액으로 맞춰 줄 건데, 자, 근데 만약에 매출 할인이 있었는데 매출 할인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매출 할인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결산서에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회계 기준이나 법인세법이나 매출 할인은 매출 애누리나 할인이나 환입은 수익 금액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건 생각이 똑같아요. 우리 회계에서도 매출액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산서에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결산서에 반영 안 했을 때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할인의 회계 처리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봤더니 이 매출 할인을 잡손실로 처리를 했다라고 볼게요. 잡손실. 그렇다면 자, 매출 할인을 잡손실 처리했을 때에 이익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매출 할인은 수익을 줄이는 애죠. 잡손실은 비용이죠. 수익을 안 줄이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익은 똑같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 이 서식은 수익금의 매출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이 1억이었는데 200만 원의 매출 할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안 썼다면 여기에 200만 원을 써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꼭 들어와야 돼요. 이 금액은 꼭 들어오는데, 한마디로 이때는 수익 금액에서 차감으로 처리는 하고, 그런데 세무 조정은 없다란 이야기예요. 이익의 차이가 없잖아. 우리는 이익의 차이가 날 때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회계 처리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서도 차감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린 세무 조정으로 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언젠가는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유보로 차감 조정을 해둘 거예요. 매출 할인이다라고 해서. 자, 위에 이건 잡손실로 처리했다는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우리는 빨간색이 뜨면은 정말 정신 건강이 안 좋죠. 빨간색 뜨면은 안 좋잖아.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빨간색이 안 보여요. 그냥 상품 매출로 해서 마이너스 200이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매출 할인 거다라고 써놓으면 여기에 얘가 맞아져서 빨간색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 수익 금액에다가 우리가 매출 할인이 있으면, 여기 쓴다고 해서 세무 조정하는 칸이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수익 금액을 가감시키는 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 상품 매출에서 아니면 제품 매출에서 200만 원 줄인다라고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직접 안 써도 여기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써주는 거예요. 세무 조정은 회계 처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있는 거고, 왜냐하면 세법이 생각하는 수익 금액은 할인이 빠져야 되거든. 근데 장부에는 안 뺐기 때문에 빼주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들 정리를 해줘야 되죠. 이제 이건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우리 4,385만 원. 저는 얘 쓸 때는 얘가 아니네. 자, 얘가 4,385만 원. 왜냐면 공사 수익금 가번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은 공사 수익금이니까 그냥 얘 보고 쓴 거고, 얘는 2억 8천만 원, 얘는 3천만 원, 얘가 1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하셨죠? 이제 다 되셨죠? 오케이. 저장 버튼 눌러 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저장하셨죠? 저는 그냥 순서대로 불러와서 얘 순서가 틀려진 거고, 여러분은 좀 더 예쁘게 공사 수익금이 먼저 올라가 있죠. 그게 더 예뻐요. 자,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얘 가지고 연결해서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 다 만드셔야지 지금 이 조정 수익금에 얘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딱 만드셔야 돼요. 자, 쉬었다 합시다.